얘들아, 이 씨앗은 내가 너희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이 텃밭은 사라져도 너희가 이걸 키우며 나와의 시간을 기억해 준다면 난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오늘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김영순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랜 시간 텃밭 하나로 버텨온 할머니에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재개발 통보가 내려오면서 인생의 마지막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작은 텃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녀의 전부, 삶의 의미였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녀는 동네 아이들과 뜻밖의 인연을 맺게 되면서 마치 기적 같은 순간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어떤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날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할머니와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할머니의 텃밭과 아이들이 남긴 깊은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영순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며 이미 마음속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자꾸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지내시는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불안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에게는 늘 강인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나이와 세월의 무게가 어머니의 몸을 조금씩 짓눌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참을 수 없이 괴로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를 보자 아들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미소 지으시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강한 척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가 한 번도 함께하지 못한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떠오르며 죄책감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서는 더 이상 힘들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삶의 무게를 버텨내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며 힘겹게 웃어 보이는 어머니가 애처로웠고 그럴수록 자식으로서의 무력감과 미안함에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참아내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엄마도 더 이상 혼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아들은 감정에 북받쳐 참았던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릴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죄책감이 격렬하게 뒤섞여 할 수 있는 모든 걸 던져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 김영순의 하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갑자기 꺼낸 요양원이라는 이야기는 그녀의 일상에 깊은 균열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요양원의 편리함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마음에 걸려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 어르신들도 있고 나도 매번 올 수 없는 게 걱정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영순 할머니의 마음은 찬바람이 스쳐가는 듯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남의 손에 맡기려는 거냐?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걱정이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허리와 다리가 계속 아프고 자꾸만 혼자 지내시는 게 불안했던 겁니다. 요양원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영순 할머니에게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마치 자식들에게 자신이 더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번 돈, 내 손으로 가꾼 이 텃밭 이게 내 평생의 자랑이고 자존심이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라지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끝내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알았어요, 엄마. 조만간 또 올게요. 몸 좀 챙기세요. 아들이 떠난 뒤 영순 할머니는 텃밭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 나이가 되니 모든 게 무거워지는구나. 자식들도, 이 텃밭도,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김영순 할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 온 자신의 삶이 이제 자식들에게는 짐처럼 여겨지는 걸까 생각하며 한숨을 쉽니다. 스스로 일구어온 지난날이 자랑스러웠지만 홀로 남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게만 다가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영순 할머니는 한동안 텃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삶의 흔적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매년 새로운 작물을 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을 피우며 변해가는 텃밭은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들이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놀던 기억도 힘겨운 날들을 견디게 해준 의지도 모두 이 텃밭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텃밭도 이제 나처럼 힘에 부치겠지.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혼자 이곳을 돌보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만두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저 남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텃밭은 노을빛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흙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손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지켜왔는데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의 말이 아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혼자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믿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금처럼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흙을 털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물어 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길도, 이 집도, 이 텃밭도 다 내 평생의 발자취인데 내가 이곳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한편으로는 자신이 쌓아온 삶의 흔적이 사라질까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영순 할머니는 스스로의 갈등 속에서 홀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을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온 김영순 할머니는 요즘 매일 텃밭을 돌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들이 불쑥 꺼낸 요양원 이야기가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텃밭에서 보내는 시간조차도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요양원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마치 무너져 내리는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삶이 필요 없는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텃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꾸던 채소들을 보며 손길을 뻗던 그때 발이 헛디뎌지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려오는 다리의 통증에 몸을 일으키기조차 어려웠지만 할머니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기에 겨우 일어나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다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아파왔지만 이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이 걱정하며 자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영순 할머니는 넘어져 다친 다리의 통증을 참고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번 부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의 고통이 그녀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요양원에 간다는 선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과 동시에 이곳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그녀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텃밭과 집은 그녀의 평생의 기억과 자부심의 일부였고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친 다리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리 다쳤다면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병원은 가봤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다 지난 일이야. 아들은 진지하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엄마, 계속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돼요. 다리도 아프신데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도 없고 요양원은 아니더라도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채소와 꽃들이 햇볕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군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큰 것도 내 손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안다. 하지만 나 이 텃밭을 지키면서 사는 게 내 사는 이유 같아. 여기서 너희들을 키우며 내 힘으로 버텨온 세월이 깃들어 있는 곳이야. 아들은 잠시 할머니의 말을 되새기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혼자서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요. 아들은 할머니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그녀가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간병인을 모셔보는 건 어때요? 엄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일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할머니였지만 아들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이 있다면 혹시 다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요양원을 가야 할 걱정은 덜어질 것입니다. 다리를 다친 뒤 홀로 있는 것이 고립된 기분이 들었던 할머니는 그나마 자식들에게 조금 더 안심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아들의 도움으로 집에서 함께 지낼 간병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여전히 텃밭을 지킬 수 있도록 적당히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간병인을 찾았고, 이제는 할머니가 불편할 때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일에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다리가 다 나은 후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텃밭을 돌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고 흙냄새를 맡으며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 손으로 모든 걸 지켜나가는 게 내 인생이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자신의 집과 텃밭에서 여생을 보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식들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삶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에 도움이 있어도 자존심을 지키며 요양원이라는 선택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에게 텃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온 세월의 보상처럼 느껴지는 소중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마을 회관에서 받게 된 전단지 한 장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텃밭 부지에 재개발이 시작될 거라는 통보였습니다. 텃밭 부지에 재개발이 시작될 거라는 통보를 전하러 온 사람은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말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뭐 망설이실 것 없어요. 재개발 결정 난 지 오래고 이 서류만 제출하시면 보상금 지급도 금방 됩니다. 이제 좀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텐데 이 텃밭이 뭐 아깝다고 자꾸 붙잡고 계십니까? 그는 서류를 내밀며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보세요. 할머니, 이곳은 이제 곧 철거될 겁니다. 모든 걸 잘 정리하시고 빨리 동의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텃밭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듯이 툭툭 뱉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지난 시간이나 그곳에 담긴 애정 따위는 알 바 아니라는 듯 그는 다급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곧 장비도 들어올 거라 시간 많지 않습니다. 괜히 혼자 버티다가 불편해지지 마시고 동의서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뭘 이리 끌고 계십니까? 그의 무심한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전단지를 손에 쥔 채 마을 회관을 나서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내 텃밭이, 내 삶의 일부였던 텃밭이 이렇게 끝난다고?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고 그곳에서의 시간이 이제 단절된다는 생각이 그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텃밭에 돌아가 이것저것 살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텃밭에 돌아왔습니다.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풀을 손질하며 하루의 평안을 찾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곧 사라지게 될 텃밭을 바라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 깊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만 바라보며 지내온 세월이 다시금 되새겨졌습니다. 이 땅이 내 삶이었는데 여기가 사라지면 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텃밭에 쪼그려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비록 혼자서 지내는 생활이 고되기도 했지만 텃밭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채소를 가꾸는 동안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텃밭은 일생을 바쳐 가꾸어 온 보람이자 위로의 공간이었고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텃밭에 깊은 애정을 담아 손수 일구고 가꿔 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할머니는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흙을 손에 움켜쥐고 있던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녀의 마음 속 고독과 슬픔을 대신해 주는 듯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자식 같았던 이곳이 사라지다니. 할머니에게 이 텃밭은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작은 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매일 돌보았습니다. 텃밭의 작은 생명들을 보살피며 할머니는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고 외로움을 잊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위기에 놓였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텃밭아, 너랑 나랑 여기서 끝이 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서 남은 인생을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별이라니. 할머니는 텃밭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고집해 온 삶의 방식과 자부심, 그리고 이 텃밭에서의 시간이 무색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며 쌓아 올린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땀과 정성으로 지켜온 이 공간이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텃밭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이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할머니는 마지막 농사를 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이별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텃밭은 그녀의 삶이었고 그곳에서의 시간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까지 땅을 돌보고 가꾸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텃밭은 단순히 농작물이 아닌 함께 울고 웃으며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재개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김영순 할머니는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농사를 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텃밭이 아닌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친구와도 같은 텃밭에서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텃밭으로 나와 무성하게 자란 채소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웃음소리와 함께 어린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동네 아이들이 텃밭에 와서 자라는 채소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 채소가 이렇게 많아. 이건 무슨 채소지? 그러게, 우리 집에는 이런 거 없는데. 아이들은 조심스레 텃밭에 들어서며 채소들을 하나하나 구경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가가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조심해야 해. 여기는 할머니가 손수 가꾼 채소들이란다. 우와, 진짜 할머니가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키운 거예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한 교류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채소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며 스스로도 모르게 웃음 짓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수세미라는 거야. 물에 씻어서 스펀지처럼 쓸 수도 있고 씻을 때
아주 쓸모가 많지. 신기하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생전 처음 보는 채소들을 만지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텃밭에서 자유롭게 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눈 속에도 서서히 따스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여기 와서 이거 보고 놀아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서 구경하고 물도 주고 내가 키우는 법도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아이들은 매일같이 할머니의 텃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채소를 가꾸고 물을 주며 그들에게 작은 씨앗부터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흙을 만지고 텃밭에서 하나하나 자라는 채소들을 관찰했습니다. 이 씨앗은 자라면 큰 호박이 된단다. 그런데 잘 가꾸지 않으면 이렇게 크지 않아. 우와, 진짜요? 우리가 잘 가꾸면 우리 손만한 호박도 나와요? 잘 가꾸면 할머니가 너희 손바닥보다 훨씬 큰 호박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머니의 텃밭은 그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모여 웃음과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의 텃밭에서 놀고 배워가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함께 가꾸며 아이들에게 농사와 자연의 순리를 가르치는 일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텃밭이 그저 땅이 아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추억을 심는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저 내일은 친구들도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 친구들 데려와. 할머니가 맛있는 고구마도 구워줄게. 할머니는 더 이상 텃밭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텃밭은 새로운 세대에게 할머니의 이야기와 지혜를 전해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텃밭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고 할머니는 아이들을 통해 다시 삶의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할머니의 텃밭으로 모여드는 아이들. 이곳은 아이들에게는 작은 모험이자 배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우리한테 텃밭 가꾸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건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텃밭이 재개발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금 희어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래. 가르쳐 주마. 너희들이 여기서 농사 짓는 재미를 느끼고 가야지. 그렇게 할머니의 작은 도시농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텃밭을 가꾸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작은 씨앗을 올려주며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법, 그리고 잡초를 뽑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씨앗이란다. 작아 보여도 물을 주고 햇빛을 보면
여의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채소로 자라날 수 있어. 할머니, 이 작은 게 진짜 커진다고요? 그렇지. 씨앗을 소중히 다뤄야 해. 너희들처럼 어릴 때는 작지만 어른이 되면 큰 사람으로 자라는 것처럼 말이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작은 손으로 조심스레 씨앗을 심었습니다. 할머니는 씨앗을 심는 아이들의 모습에 옛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처음 시장에서 일하던 날 작지만 소중했던 그 첫걸음을 기억해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이랬단다. 그땐 우리 집도 가난해서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소중했지. 너희가 이 씨앗을 심고 돌보는 것처럼 말이야.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손끝에 느껴지는 흙의 촉감을 새삼 소중히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물을 줄 때에도 흙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법,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씨앗을 놓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물은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이 정도로 손가락으로 흙을 만져봐.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버리고 너무 조금 주면 말라버리지. 그러니 적당히 주는 게 중요하단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손을 따라 씨앗에 물을 주고 텃밭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열심히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시장에서 일했던 시절의 이야기와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던 추억도 함께 들려주며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시장에서 일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농사 짓는 재미는 느끼고 가야지. 이것도 사는 맛이란다. 할머니, 농사 짓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비치는 순수한 기쁨에 할머니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이곳에서의 추억과 배움은 오래도록 그들 마음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다 크면 진짜 커질까요? 좀, 이걸 꾸준히 잘 돌보면 너희 손바닥보다도 훨씬 커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잘 자란 채소들은 그 맛도 다르고 너희들이 키운 거니까 더 소중할 거란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할머니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텃밭은 이제 단순한 땅이 아닌 그녀가 삶을 이어갈 힘과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텃밭은 어느새 할머니와 아이들의 추억을 쌓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농부학교는 그렇게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며 아이들에게 흙의 소중함과 자연의 순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얻지 못했던 따스함과 희망을 느끼며 마지막 텃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아이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매일 함께하며 추억을 쌓아가는 동안 할머니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과 같은 온기를 아이들에게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텃밭에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심어요? 우리 심어둔 게 언제쯤 다 자라요?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가꿔서 그런지 곧 자라겠지. 하지만 오늘은 다른 걸 나눠주려고 해. 아이들은 할머니의 손에 들린 작은 봉투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아끼고 아끼던 마지막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줄 씨앗이란다. 내가 그동안 여기서 키운 채소들도 다 이 씨앗에서 자란 거야. 이 텃밭은 곧 사라지겠지만 이 씨앗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어.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내민 씨앗을 손에 받았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할머니의 손에서 건네받은 그 순간만큼은 그 씨앗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작아 보이겠지만 그 씨앗이 자라는 동안 너희도 함께 자랄 거란다. 너희들이 이 씨앗을 지켜주길 바라. 우리가 꼭 잘 키울게요, 할머니.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이 씨앗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보내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이 씨앗을 통해 할머니와의 시간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 씨앗으로 꼭 큰 채소를 키울 거예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그래, 이 텃밭이 없더라도 이 씨앗을 키워가면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잊지 말아줘. 할머니는 이제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아이들에게 씨앗을 건네준 후 할머니는 텃밭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 때마다 텃밭에서 위로받았던 시간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낸 시간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곳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녀는 텃밭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제 이 텃밭은 너희가 이어가야지. 할머니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텃밭을 떠난다는 생각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지만 그 씨앗을 통해 언제나 할머니와의 기억을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참 많은 일을 했었지. 고생도 하고 웃고 울었던 날들도 많았고,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텃밭을 돌아보며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그 많은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비록 텃밭이 사라지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이들 마음속에 이 텃밭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뵐 수 있죠? 그럼 언제든지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곳에 없더라도 이 씨앗을 키우며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언제든 너희 곁에 있을 테니까.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텃밭에서 그녀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 그 추억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한없이 따스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이 꽤 지나서 재개발 진행으로 텃밭은 사라졌지만 할머니가 남긴 씨앗과 그곳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할머니의 텃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그들의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자라날 기억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김영순 할머니의 텃밭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고 또 기억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지키고 싶은 텃밭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또는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기억이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